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에 아침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5분간 하락하며 1.29% 하락했다. 현재 7,7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7,600달러 선까지 반납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BNB는 9.02% 하락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죠. 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애널리스트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며 강력한 상승장이 왔었기 때문에 2020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에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상승은 어렵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는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저명한 분석가 윌리 우는 2020년의 반감기를 맞는 비트코인의 변동은 과거 반감기와 달리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다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네, 반감기에 따른 공급량 감소가 이제 채굴 보상이 12.5에서 6.25 BTC로 줄어들게 되는데 복수의 분석가들이나 트레이더들은 가격 상승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윌리우는 이번 반감기에 상승 영향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 중기적인 비트코인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단기적으로 약세 시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높은 변동성을 전망하고 있다며 반감기 전의 상승세에는 기대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와 같은 반감기의 전의 움직임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마이닝, 채굴 업체들에 의한 매도 압력 트렌드를 주목점으로 꼽았는데 올해의 비트코인은 하반기에 걸쳐 14,000달러에서 7,5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중소 마이너, 이제 채굴자들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꼽았는데 지난해 이 시기에도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대로 폭락을 했을 때도 마이너의 패닉 매도가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7월부터 하락 추세는 2020년 반감기와 과거 반감기의 큰 차이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과거 반감기는 반감기 6개월 정도 전부터 상승 경향을 형성했지만 하락 추세에 함께 마이너도 매각을 이어가고 있어 현재의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며 반감기를 시장이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의 케이스에서는 중소 마이너가 비트코인을 다 팔아치운 후에 시세는 바닥을 다진 후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현재는 매도 압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트메인의 공동 설립자 겸 CEO 우지안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에는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윌리우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린 비트메인의 창업자인 우지안 또한 반감기 가격 상승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감기 때 가격 상승은 우연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네, 현재 좋지 못한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난집에 기름 붓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개시 중인 게이트허브가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 해킹 피해로 인해 140만 계정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개시 중인 게이트허브가 해킹 피해로 140만 계정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XRP의 웹 지갑에서 거래소 기능도 제공하는 게이트허브에서 140만 계정의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유출이 발각된 개인정보는 계정의 패스워드나 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두 개는 가장 내성이 높은 방법으로 해시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피해를 당한 데이터베이스에는 2단계 인증 키 및 개인 인증에 이용할 수 있는 문구 해시화된 지갑 정보도 포함됐다는 신고도 있습니다.
네, 게이트허브의 담당자는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월렛의 정보의 부정 접속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했는데요. 또한 이번 게이트허브 유출에는 런스케이프 봇 공급자 에픽봇도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을 보고됐다고 합니다. 에픽봇에서는 이제 8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보안기업이 피해를 당한 계정의 일부를 조사한 결과 그 계정의 모든 이메일 주소가 양사에 등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게이트허브는 올해 6월 암호화폐 리플 XRP로 1000만 달러 상당의 약 2300만 XRP가 해킹 피해를 받은 바가 있죠. 그 후 그 사건을 악용한 피싱 메일이 발송되고 있는 것도 발각이 되었습니다. 네, 140만의 계정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춘 가운데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한 자가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니의 창업자가 ECB 유럽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비트코인 투자를 부추긴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죠. ECB가 최근 기준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낮춘 가운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가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ECB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간다면 유럽 채권에 몰려있는 17조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암호화폐로 이전될 수 있다 덧붙였는데요. 네,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부추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대다수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이제 지급 준비금 등 당좌 예금의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사라지겠죠. 대출이 확대되고 확대에 나서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 맡겼더니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가는 꼴이죠. 네, 현재 높아져만 가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의 입지가 확고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회 정무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요건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요건 완화의 특근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 심사 제1소 위원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게 되면 당초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근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즉 실명 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파이낸셜 측은 이날 법인 심사 소위는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진행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전 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근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서 논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의결된 법안 소위는 이후 정무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된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날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수정됐고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관련 요건들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모습들을 보자면 참 암울한 수준이었었는데 정말 늦었다 라는 생각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기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 하락한 7,700달러, 이더리움은 7% 하락한 163달러, 리플 XRP는 3% 하락한 0.2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아주 소폭 하락한 0.1% 하락했죠. 66.1%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기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기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국무원이 인가한 중국 국제표준화 기구 SAC는 첨단 기술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20일 발표된 SAC는 블록체인에 대한 위원회는 첨단 기술 혁신을 돕고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촉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SAC는 또한 공유경제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기술위원회를 몇 개 설립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국가 전문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표준화 업무와 서비스 경제 발전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따르게 되면 SAC는 중국의 모든 표준화 작업을 감독하고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기타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 내에 중국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기구를 설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작년 2018년 5월 중국 정부에서 2019년까지 국가 블록체인 표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블록체인 연구실의 책임자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 발전에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었던 거죠. 네, 이러한 중국 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에서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과연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내용 접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리플 XRP가 불법 활동에 쓰이고 있다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에 따르게 되면 리플 XRP 거래의 0.2%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 중 하나인 엘리프틱은 XRP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 중 0.2%가 불법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엘리프틱의 수석 과학자 겸 공동 창업자 탐 로빈스는 오늘 회사가 12월 첫째 주부터 XRP에 대한 완전한 거래 모니터링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업과 금융기관이 범죄 행위와 연계된 원장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로빈슨에 따르게 되면 엘리프틱 팀은 1년 전에 XRP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활동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들은 4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암호화폐가 다양한 불법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거래 전체의 0.2% 미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네, 로빈슨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1년 여전부터 XRP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도난 사건부터 사기 사건, 훔친 신용카드의 판매에 이르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수백 개의 XRP 계좌를 이미 확인했다. XRP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범죄 사용이 진화함에 따라서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생태계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행위에 빛을 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엘리프틱은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자금 세탁 패턴을 구별할 수 있는 최첨단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인프라에 의존하여서 영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XRP 원장에 대한 대부분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이 채택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기 때문에 엘리프틱 플랫폼에 XRP 추가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엑스프링은 10월 초에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XRP 레저를 위해서 개발자들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리플은 유럽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아이슬란드 암호화폐 거래 회사 알그림을 인수 발표했죠.
네, 엘리프틱 플랫폼에 XRP를 추가한다면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XRP 거래가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리플의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의 거대 파트너사이죠. 리아머니 트랜스퍼가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리아머니 트랜스퍼의 경우 유로넷 월드와이드의 자회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송금 업체 중 하나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아 머니 트랜스퍼와 이제 페이팔 줌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리아와의 주요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지난주 리플 연결 기능을 갖춘 월마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 기쁘다고 하는데요. 네, 리아는 줌과 월마트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리아의 기술이 플랫폼 간의 인에어블러 역할을 함으로써 소비자 파트너에게 추가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스크리닝을 제공하면서 핀테크 생태계 내의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법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아와 리플의 통합은 잠재적인 파트너에게 보다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깨끗한 지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불 인프라를 위한 레일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시간은 고객과 파트너에게 중요한 통화이므로 항상 혁신 노력 중심에 두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 이체 회사인 리아 머니 트랜스퍼는 올해 5월 리플렛을 채택하여 막대한 저축 및 거래 속도를 고객에 전달하는 리플의 고객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페이팔이 이 작업을 원한다고 하는데, 네, 페이팔의 줌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리플의 투자자분들 그리고 리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리플 킬러라고 불렀지만 그때는 이제 그 기자들조차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리플렛보다 속도가 느렸던 것이죠. 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출시가 페이팔을 트랜스퍼 와이즈 및 머니그램과 같은 다른 국제 송금 서비스와 동등하게 한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거대 파트너 리아머니 트랜스퍼와 페이팔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 또한 리아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의 솔루션을 이용한 송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현재 리아의 경우 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정립이 된다면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기술로 변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페이팔의 줌의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리플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플의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침체되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곡차곡 쌓여가는 호재들이 한 번에 폭발하며 그 진가가 발휘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미 온라인 거대 증권사 LXX가 주요 투자사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이 월가 브로커리지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를 인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TD 아메리트레이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LXS의 주요 투자자인데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찰스 슈왑 측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의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 가나안이 21일 나스닥 IPO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의 가나안 크리에이티브가 21일 IPO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굴기 제조업체인 가나안은 중국 암호화폐 마이닝 관계사인 미국 나스닥 상장하는 것은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과의 상관관계 등도 주목 포인트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의 상장에 관한 현지 사진을 올린 프리미티브 캐피탈 창업 파트너 도비와는 직접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없는 많은 기관 투자자의 대용품으로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가 추이는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비트메인이 당장 IPO를 실시할 전망이 없음에 따라 최근 몇 개월간 유일한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미 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이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증시 기업 공개 IPO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블록스택 CEO는 미국 내 STX 블록스택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새로운 토큰 발행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블록스택은 미 연방증권법의 레그 A, S, D 등 활용과 함께 IPO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바이낸스 US가 암호화폐 중개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바이낸스 산하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US가 오늘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중개업체 타고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간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타코미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투자한 암호화폐 중개업체입니다. 네, 바이낸스 US까지 고려하면 총 15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지난 3월에는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비트코인 라이선스를 취득했었죠. 네, 홍콩 블록체인 협회 회장은 카나안이 홍콩 증시 상장도 기대한다고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홍콩 블록체인 협회 회장 랑제 양이 카나안이 홍콩 증시에서도 상장, 중화권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2위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죠. 앞서 언급한 카나안이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1억 달러 규모 기업 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네, 카나안은 지난해 5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지만 암호화폐 약세 속 사업 모델 및 전망 관련 당국이 일부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고랜드 2.0 버전 출시로 분산 금융 입지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튜링상 수상자이자 영지식 증명의 권위자인 실비오 미칼리 교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고랜드가 기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알고랜드 버전 2.0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알고랜드는 2.0 버전을 출시로 알고랜드 플랫폼에 구축할 수 있는 DM 및 프로세스의 범위를 대규모로 확장하겠다 밝혔는데요. 네, 순수 지분 증명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존 금융 수준의 분산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중 일부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도 않고도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DApp 구축을 완벽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알고랜드 CEO 스티브 코키노스는 순수 지분 증명 기반 알고랜드의 네트워크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2.0 버전을 출시하여 분산 금융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서치에서 2025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글로벌 유력 미디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2025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 하나로 약 2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2019년 이후 2025년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 시장 연복합 성장률은 69% 이상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 스마트 컨트랙트 결제 및 월렛, 디지털 아이디, 거래소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43% 하락한 0.24달러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락한 286원 3.56%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소폭 하락이 정말 대규모 상승장으로 가는 에너지 응축 기간이 돼서 여태까지의 하락장에 실망을 많이 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